한국 주식이 그동안 빠른 시간에 현기증이 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컨대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막상 투자했다가 떨어질까봐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같은 갈등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안 사면 또 늦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바로 그 조급함이 노후 자금에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거든요. 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판단하시면서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주변에서는 코스피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안 올랐다면 영원히 못한다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심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했던 시점이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 그리고 2017년 반도체 호황 때, 2020년 코로나 반등 때가 대표적인데요. 그때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빠르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재미있는 게 급등 시점에 들어갔던 분들의 이후 1년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 이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비유를 하나 보통 드리는데요. 급행열차를 놓쳤다고 이거 따라잡겠다고 택시 타면 택시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급등장에 조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급행열차를 따라잡더라도 탈 때 타더라도 잘 타는 방법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급행열차를 잘 타는 방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 저도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시니어분들의 고민이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자, 이같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투자라는 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 자산을 집안 난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켤 때 바로 최대치로 확 올리진 않잖아요. 집안의 온도도 고려하고 연료비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올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일러 켜는 대신에 내복을 입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연금 투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렇다면 자, 그런 생각들을 연금 투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주식형 펀드나 ETF의 비중이 한 5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80%, 90%로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50%에서 55%, 60% 이렇게 5에서 10%포인트 정도를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형 ETF의 비중을 살짝 올려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이 오른 급등장에서는 크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보일러 온도 조절기처럼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조절하면 결과적으로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크게 있나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금 자산은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데요. 금액이 작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식 비중을 50%에서 60%로 10%포인트로 올리게 되면 주식형 자산도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이 10% 오르면 50만 원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10% 빠진다 하더라도 손실이 5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정도면 밤에 잠도 잘 주무시면서 시장 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뉴스만 보고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의 올해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생각보다 열의 7, 8분은 본인의 수익률을 잘 모르십니다. 꼼꼼하게 체크 안 해보신 거죠. 그렇게 많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허하기 전에 내 성적표 먼저 확인하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연금 앱을 열어서 올해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막상 들여다봤을 때 의외로 본인 계좌도 수익률이 꽤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확인해 봤는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요. 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랐는데 만약 내 계좌만 안 올랐다면 그건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산 배분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건 급하게 주식을 더 사서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잘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의 세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연금의 규모가 커질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건데 이럴 경우에는 연금의 자산 배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한번 먼저 꼭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확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급하게 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구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실무 경험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실수를 한다고 할 때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분의 연령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대한 부담,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30대 초중반의 직장인이 투자해서 급락으로 30% 손실을 봤다고 해보면 속은 쓰리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65세에 만약에 은퇴를 하신 분이 똑같은 30%의 손실을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숫자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한 청년이 1억 원을 두고 30% 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속쓰립니다. 이 1억 원이 7천만 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시간을 두고 잘 굴리면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1억 원을 연금 계좌에 넣고 매월 50만 원씩 인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했던 첫 해에 마이너스 30%가 오면 이 돈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거기서 또 매월 50만 원씩 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년 뒤에는 계좌가 6,400만 원이 됩니다. 30%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출하는 시점과 겹쳐버리게 되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느낌적으로는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손실률인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순서 위험, 또 영어로는 시퀀스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파도라도 해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하고 바다 끝에 서 있는 사람하고 리스크가 다릅니다. 은퇴 후에 돈을 꺼내 쓰고 있는 분들이 바다 한가운데 계신 건데요. 파도가 크게 쳤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시점 이후의 투자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같은 질문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야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첫 번째는 향후 2, 3년 안에 이 돈을 꺼내 쓸 일이 있는가? 결혼자금이나 병원비나 주택 구입 등이 예정이 돼 있다면 그 돈은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이 돈을 꺼내 쓸 일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네.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금 급등장에 추가로 투자하려는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노후 자금의 몇 %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한 10% 정도 내외라면은 해볼만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비율이 커진다면 이건 거의 베팅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내일 갑자기 10%의 급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솔직하게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이미 본인의 감당 범위를 예. 넘어선 투자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명쾌합니다. 그죠? 네, 이 세 가지 질문만 체크해 보셔도 지금 추가로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요.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얼마만큼 적절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 행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 그런데 다 오른다는데 네. 마음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럴수록에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단단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급등장에 조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조심해라. 두 번째 만약 투자 비중을 높인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듯이 조금씩 늘려 나가보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 부러워하기보다 먼저 내 연금 계좌부터 살펴보자. 그리고 네 번째, 특히 은퇴 전후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와 같은 이분법적인 질문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도 소중한 내 돈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